근데 저도 기사를 보고 어제 그 국방부의 브리핑을 보니까 이제 군이 북한의 의도를 설명했었어요. 이제 일부러 쏜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뭐 저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고 농사도 계속 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했다고 볼 수 없으니 너무 이렇게 막간에 문제가 있는 걸 좀 가지 말자는 취지의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우리 군이 북한의 마음까지 해석을 해주는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게 그냥 각 부처별로 다른 이제 역할들이 있잖아요. 국방부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청와대, 국회, 뭐 외교부 각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는 국방부와 군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피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게 정전협정이나 유엔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게 맞지. 북한이 지금 뭐 교대 시간이어서 혹은 뭐 지피가 북한이 아래에 있어서 위로 쏘는 거는 위협 사격이 아니고 뭐 그다음에 안개가 많아 이런 부차한 설명을 하는 게 국방부의 역할에 맞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국방부는 대응 사격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처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국방부가 여전히 북한의 눈치 보고 여전히 뭔가 결정할 때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참의 브리핑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위반이면 위반이지 위반은 맞지만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이거는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말이거든요. 네. 9.19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육해공의 모든 분야의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1조 사항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예컨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통보하도록 1조 5항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런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통보는커녕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정치 행위, 이런 군사도 크게 보면 정치 행위일 수 있는데 그 정치 행위가 인사로서 많은 것들이 결정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수방사령관 된 분도 보니까 북한과의 그 군사 협상을 맡은 분이 우리 또 승진을 했고 어제 북한에서 나온 그 보도를 보면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2015년이면 5년 전인데 5년 전에 우리 이른바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또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결국 이런 일을 보면은 군이 남이건 북이건 어떻게 처신해야 우리들이 잘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다 오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통제를 해서 군이 스스로 브리핑을 못했고 어제는 심지어 이제 익명으로 브리핑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런 사안을 두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이름을 감추가는 브리핑. 이게 남북 관계의 군사적인 면이나 큰 틀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내놓는 거겠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당일날 그 사건을 그 상부에 보고하면서 그 공의 문제, 말하자면 KR6라고 하는 그것의 사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을 과연 그것이 밑에 일선 단위에서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 판단에 대한 보고 안 한 것 자체를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하나 여기서 감춰지는 어떤 아젠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면에서 실제로 또 하나는 실제로 9.19 합의에 의해서 전방의 지피는 거의 실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전방 지피를 없애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점차 철수한다고까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도 여전히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북 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상호가 안 지키는 겁니다. 사실 서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보고할 것인가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전혀 그전에는 북한도 실탄도 장전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실탄이 날아와 버렸다는 사실.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9.19 합의를 전제로 했을 때 대응한 어떤 이중적 매뉴얼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저걸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시 빨리 좀 더 지금까지도 익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부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방금 이제 앵커 말한 대로 북한에서 말하자면 이 남침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네.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죠. 네. 그렇죠. 또 어제 그 인사 발표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무슨 현성월이 몇 년생이니, 김여정은 몇 년생이니, 뭐 누구는 몇 년생인지 안 나와 있느니, 북한의 어떤 주요 직책들이 80% 이상 물갈이됐다. 뭐 이런 또 이제 북한 내의 요직, 주요 요직들의 인물에 대한 발표가 뉴스에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북한 뉴스와 좀 섞여가지고, 그 주요 요직 인물의 이름이 없던 현송월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림광일이 정치총국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인 것처럼 비치는 듯한 그러니까 북한이 총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었다. 굉장히 너그럽게 바라보고 사실상 이게 남북관계라고 지금 사실 그쪽에서는 남북관계를 몰아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은 남북관계로도 보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우리 군이 준비 못한 우리 군의 어떤 실수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이 우발적이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했다, 사실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림광일 같은 경우에는 정찰 총국장으로 파격 승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쭉 그동안 그 림광일이라는 사람의 어떤 전적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정찰 총국장으로 왜 림광일을 이 파격 승진이라는 단어까지 붙을 정도 해석이 있는 사람을 들였느냐. 이것은 아마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의 해석이다 보니 네. 지금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정찰 총국이라는 자체가 힘이 좀 빠졌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지금 곽창식입니다. 그 김정은은 호위 사령관인데 김정은의 호위도 하지만 북한군의 쿠데타도 진압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곽창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력은 그다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게다가 아까 80% 물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대대적인 인사 단행은 김정은 체제에 어떤 또 의미를 두고 있느냐. 누가 봐도 지금 김정은 체제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아까 우발적 총격 사건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인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지금 뜨겁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야 될 것은 지금 어저께 이 군이 이제 열흘쯤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 2년 사이에 남북 관계가 화해 흐름이 초반에 있었던 그 흐름 때 고착된 것이지만 문제가 좀 안 되는 쪽으로 설명하고 또 약간 기강이 느슨해진 듯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